카메라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출시된 자동 필름 카메라인 롤라이 35AF의 작동법 영상과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카메라를 동작하기 위해서는 CR2라는 건전지가 하나 필요하고, 배터리실은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검은 색깔 레버를 이제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배터리실을 잠궜다 열었다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배터리실 커버가 잘 열리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열었다고 해서 이렇게 쑥 하면 열린다거나 뭐 자동으로 툭 열린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이제 손톱이나 뾰족한 도구로 살짝 레버를 잡아서 여셔야 돼서 그게 약간은 불편한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배터리가 제대로 잘 장착이 됐다면 상단에 있는 일종의 온오프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레버를 플래시 모양 방향으로 한번 움직여 보시면 여기 조그만 둥근 액정 안에 뭔가가 뜬다면 배터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배터리가 없으면 액정에 아무것도 뜨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버튼을 누르셔도 동작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배터리를 교체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생각보다 카메라를 켜두고 깜빡하고 그냥 두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방전되는 속도가 되게 빨라서 항상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오프로 해두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네, 필름을 넣는 방법은 조금 더 뒤쪽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카메라의 각 부분의 기능들과 조작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이 상단에 있는 레버가 오프에 가 있는 건 이제 카메라가 꺼진 상태고,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액정이 켜지면 카메라가 켜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한 칸 옆인 이제 그 플래시의 번개 모양의 줄이 옆으로 쭉 그어진 부분이 이제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한 칸 옆이 바로 플래시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가장 왼쪽에 있는 ISO 같은 경우는 내가 넣은 필름에 맞춰서 이제 감도 값을 정확하게 설정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롤라이 35AF 같은 경우는 감도가 자동으로 인식되는 카메라예요. 이제 그 점이 가장 좀 편한 부분 중에 하나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필름의 감도를 다 자동으로 인식하는 건 아니고요. 가끔 이제 이렇게 플라스틱 매거진으로 되어져 있는 필름들이나 또 좀 일반적이지 않은 필름들 같은 경우는 넣었을 때 감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감도를 인식하려면 항상 필름 매거진에 이런 감도가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필름을 넣었을 때는 반드시 정확한 감도 값으로 맞춰 주셔야만 이 카메라가 노출을 정확히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필름을 넣었을 때 내가 넣은 필름과 여기 뜨는 액정에 뜨는 값이 다를 때는 수동으로 어떻게 맞추시면 되냐면, 이제 ISO로 둔 다음에 앞쪽에 있는 타이머 버튼을 누르면 여기 ISO 값이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감도를 자동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ISO 부분에서 타이머 버튼을 눌러서 내가 넣은 필름과 정확한 값으로 맞춰주시는 게 이제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전면에 위치한 다이얼 2개 같은 경우는 바로 노출, 사진의 밝기를 맞출 때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다이얼 같은 경우는 이 작은 은색깔 쇠를 누르고 다이얼을 돌릴 수 있게 되어져 있는데, 2.8부터 16까지 숫자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조리개라는 부분이고요. 왼쪽에 있는 다이얼은 그냥 돌릴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방식이 옛날 롤라이 35의 방식을 그대로 오마주해서 만들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조작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왼쪽에 있는 숫자들은 바로 셔터 스피드를 의미하는데, 이제 1부터 숫자로는 500까지 있고, LT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 2, 플러스 1, 그다음에 빨간 색깔로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 보이실 거예요.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A인데, 이 A는 조리개 값을 고르면 셔터 스피드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모드예요. 그래서 가장 편하게 노출을 맞춰서 찍을 수 있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왼쪽과 오른쪽에 빨간 색깔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2 같은 경우는 전체 밝기를 한 스탑 어둡게 찍는다, 뭐 한 스탑 밝게 찍는다, 이제 그 부분에 맞춰서 이제 찍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 빨간 색깔 부분이 가장 편하게 찍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근데 이제 촬영을 하시다 보면 나는 이 카메라가 알려주는 값대로 찍는 게 아니라 내가 수동으로 맞춰서 찍고 싶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하얀 색깔 숫자, 직접 내가 셔터 스피드를 맞춰서 찍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흰 색깔 부분에서 내가 어떤 값을 골랐을 때 그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또한 카메라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디서 보실 수가 있냐면, 자, 일단 카메라를 킨 다음에, 자, 지금 한번 보시면 여기 뭐 마이너스가 보이지만 제가 얘를 셔터 스피드를 좀 바꿔볼게요. OK에서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올리니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마이너스에서 옆에 하얀 색깔 바가 어떤 레벨을 알려주는 건데, 이렇게 찍으면 굉장히 많이 어둡게 나온다. 또 반대로 제가 숫자를 한번 낮춰보면 지금 플러스가 됐죠. 자, 이거는 또 얼만큼 밝게 나오는지 그 밝기의 정도를 그 흰 색깔 바가 되게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 A 모드를 쓰지 않더라도 셔터 스피드를 수동으로 맞췄을 때 사진이 어느 정도 밝게 나오고 어느 정도 어둡게 나오는지를 이 어떤 적절한 레벨 값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는 액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흰 색깔 숫자를 돌려서 수동으로 맞추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빨간 색깔 숫자 부분에서 이제 자동 모드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편하게 만들어진 카메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있는 LT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셔터를 좀 길게 누르고 싶을 때, 이제 주로 장노출 촬영을 할 때죠. 그때 이 LT라는 부분에서 어떤 디테일한 시간을 설정해 두고 촬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역시 장노출 촬영을 하고 싶으신 분에게는 굉장히 편리한 메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 이제 앞쪽을 보시면 또 작은 이 둥근 흰 색깔 화살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몇 장짜리 필름을 넣었는지 나만 기억하는 용도. 그래서 여기 살짝 튀어나온 동그라미를 돌려보시면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12장, 뭐 16장, 24장, 27장, 36장짜리 필름을 넣었다. 그냥 기억하는 용도로 맞추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사실 크게 필요한 부분은 아닌데, 역시 어떤 필름을 넣었는지, 뭐 컬러 슬라이드를 넣었는지, 기본을 넣었는지, 블랙 앤 화이트라면 흑백 필름을 넣었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이제 옛날 롤라이 3호의 디자인을 좀 따라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넣어서 만든 게 아닐까 싶고, 실제로 바꾸던 바꾸지 않던 간에 사진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촬영을 할 때 사용하는 바로 레버가 와인딩 레버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과 셔터 버튼인데요. 와인딩 레버 같은 경우는 항상 다음 장으로 필름을 넘길 때 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셔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찰칵, 이제 촬영할 때 쓰는 부분인데, 이제 이 카메라 굉장히 재밌게 만들어진 부분이 셔터가 이렇게 위로 살짝 튀어나와 있다면, 그러니까 누를 수 있게 되어져 있다면 셔터를 누를 순서라는 뜻이고요. 제가 한번 카메라를 켜서 이 부분을 한번 눌러보면, 자, 찍고 나면 그 셔터 버튼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초보를 위해 만들었다 보니까 와인딩 할 순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필름을 다음 장으로 넘길 순서인지 찍을 순서인지를 이렇게 좀 확실하게 보여지게끔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셔터 버튼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이제 다음 장으로 넘겨야 된다는 뜻이고, 와인딩 레버를 이렇게 감으면 셔터 버튼이 위로 올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감았다면 이제 또 촬영을 하실 수 있고, 또 촬영을 하셨다면 또 감으면 셔터가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찍을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을 순서인지 찍을 순서인지를 이제 한 번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점이 좀 편하기도 하고, 조금 불편한 점을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이 셔터가 누를 때 아무래도 안쪽으로 이렇게 꾹 들어가다 보니까 누를 때 약간 흔들림 같은 게 생길 가능성도 좀 크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촬영하실 때는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좀 숨을 참아주고 자세를 좀 유지해주는 게 약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조언을 많이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촬영하실 때 그 점을 조금 유의해 주시면 아마 조금 더 흔들린 사진을 피하실 수가 있는 그런 팁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와인딩 레버 같은 경우는 많은 카메라에서 고장과도 많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와인딩 레버를 이제 돌리면 셔터가 올라오는 부분이 다 연결되어져 있다 보니까 항상 반드시 이제 끝까지 좀 정확하게 밀어주시고 끝까지 정확하게 밀어주시고 이렇게 셔터가 위로 올라오는 거 보신 다음에 여기서 팅 하고 놓는 게 아니라 조금은 살살 조금 연약한 느낌으로 그렇게 놔주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이 많은 수동 카메라들이 와인딩 레버의 고장이 잦은 편인데 그걸 좀 막는 방법이 항상 끝까지 옮겨주고 놓으실 때 이제 좀 살살 놓는 거, 저는 이제 그렇게 조언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앞쪽에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이제 이 셔터의 위치를 봐서 와인딩을 쓴지 찍을 쓴지를 이제 확인했다면 이제 셔터를 누를 때는 그냥 꾹 누르는 게 아니라 반 셔터를 먼저 눌러서 반 셔터를 누르면 이렇게 소리가 징징 하면서 초점이 잡히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항상 반 셔터를 눌러서 이 초점이 잡히는 소리를 들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셔터를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초점이 잘 안 날아가고 정확하게 잘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앞쪽에서 또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셔터를 반 셔터 눌렀다가 꾹 누를 때 그 과정에서 사진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좀 숨을 참는 것과 그리고 자세를 조금 더 견고하게 잡아주는 것, 그것도 같이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름 카운팅 숫자가 필름의 장수만큼 됐다면 항상 필름실을 열기 전에 되감기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되감기 같은 경우도 역시 손으로 해주셔야 되는 카메라인데 뒷면에 이 레버 R 방향으로 위로 올려주고, 자, 이 레버는 촬영할 때는 절대로 위로 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촬영할 때는 아래쪽에 가 있고 다 찍고 나서 되감을 때 한 번만 위로 올려주고, 그리고 바닥에 있는 이 오른쪽 레버를 딱 열어서 화살표 방향대로 돌려주시는 거, 이제 이게 되감는 방법이고요. 이 카메라가 되감을 때 굉장히 좀 뻑뻑하게 감기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좀 제가 느끼기에도 조금 힘이 약간 드는 느낌? 다른 카메라에 비해서. 근데 뭐 모든 카메라가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게 특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조금은 힘겹게 돌아가는 게 맞기는 합니다. 아마도 여기 뒤쪽 판이 필름을 눌러주는 게 조금 약간 꽉 눌러주는 감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되감을 때는 얘가 R로 가 있고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상 없이 다 감아지기는 합니다. 그렇게 이제 감는 거를 끝내면 다 감았다라는 느낌이 손으로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뻑뻑하게 감기다가 어느 순간 쑥쑥쑥쑥 돌아가면 이제 그게 다 감아진 거라서 그때 필름실을 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름실을 열고 닫는 거를 역시 또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카메라에 비해서 이제 그게 조금 뻑뻑하게 들어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약간의 호불호나 빌드 퀄리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는 방법은 바닥에서 여기 레버가 하나 있는데요. 이 레버를 위로 올리면 얘가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다시 넣으실 때 이제 필름을 넣고 나서 또 뚜껑을 닫아야 되고, 그리고 필름을 넣지 않더라도 필름을 뺐다면 뚜껑을 다시 닫아야 되겠죠. 그래서 뚜껑을 닫을 때가 잘 보시면 제가 그냥 이렇게 맞춰서 닫으면 얘가 한 번에 쓱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옆쪽과 뒤쪽 옆이 다 정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정확하게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얘가 잠겨지질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꽉 올라가야만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내려가게 돼서 이게 잘 잠긴 거다 잠기지 않은 거다라는 걸 확실하게 아실 수는 있고요.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뚜껑을 조금 더 스무스하게 잘 넣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여러 카메라들을 좀 해봤는데 일단 이제 카메라마다 그러니까 이쪽이 좀 뻑뻑한지 양쪽이 뻑뻑한 건지를 조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카메라가 좀 한 번에 좀 잘 안 들어간다라고 하신다면 옆쪽이 잘 안 들어가는지 이제 이쪽이 잘 안 들어가는지를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잘 안 들어가는 부분을 살짝만 눌러주면서 넣으면 잘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자, 이 소리가 막 부서지는 소리가 나지만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들어갔다면 얘가 이렇게 잠겨지게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 넣을 때 또 지금은 잘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어쩔 때는 되게 잘 들어가고 어쩔 때는 조금 뻑뻑하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이 왼쪽 오른쪽 부분 양옆 사이드가 안 들어가는지 이제 여기가 안 들어가는지 잘 보신 다음에 사이드가 안 들어가면 사이드를 좀 누르면서 올려주시고 여기가 안 들어가면 여기를 좀 누르면서 올려주시면 그게 약간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의 카메라 같은 경우는 좀 힘을 줘서 이렇게 쑥 올리니까 더 잘 들어가는 모델도 제가 보기는 했는데 일단은 이제 지금 4차 구매와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4차 분 같은 경우는 전보다는 확실히 좀 들어가는 게 약간 덜 힘을 써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해요. 그래서 계속 이들도 좀 개선해 나가고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본인이 가진 카메라가 잘 안 들어간다면 이 양쪽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힘으로 좀 올리는 부분, 그 부분을 한번 연습하셔서 좀 잘 들어가는 어떤 그 방향과 힘 조절의 팁을 좀 스스로 알아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버가 잠겨지고 안 잠겨지는 걸로도 물론 정확하게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를 알 수가 있지만, 이제 카메라를 켰을 때 만약에 덜 다치게 되면 이렇게 좀 덜 다쳤다 라고 하면 잘 보시면 이렇게 뭔가 이 불꽃 모양으로 이렇게 뜨는 이게 바로 이제 제대로 뚜껑이 안 닫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시가 뜬다면, 카메라를 켰을 때 이런 표시가 뜬다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들어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다시 뭐 이쪽을 누르거나 이쪽을 누르거나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잠궈 주시고요. 네, 그리고 셀프 타이머 사용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이머는 여기 앞쪽에 타이머 표시가 있는데, 앞에서 제가 감도를 맞추는 부분에서 이 상단의 레버가 ISO에 가 있을 때는 타이머 버튼을 누르면 감도가 설정되게 되고요. 타이머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플래시를 끄거나 킨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누르면 빨간 색깔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셔터를 반 셔터 눌러서 초점을 잡고, 그리고 제가 셔터를 한번 꾹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제 이 상태에서 10초 뒤에 촬영이 되는 그런 타이머 기능인데, 얘가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곧 찍힐 거다라는 걸 알려줘요. 이렇게 이제 촬영이 되죠. 근데 이 타이머가 제일 처음에 걸었던 부분에 초점을 두고 근데 제가 카메라를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초점이 안 맞게 되겠죠. 그래서 타이머를 쓰실 때는 항상 이 반 셔터 누른 다음에 정확하게 내가 그 10초 사이에 움직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카메라를 뭐 두고서 찍는다거나 카메라를 뒤로 혹은 앞으로 움직이게 되면 초점의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점이 나갈 수가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노출 모드, LT 모드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LT 부분에 이제 흰 색깔 화살표가 가게 다이얼을 맞춰둔 다음에 셔터를 한 번씩 톡톡 눌러주시면 초수가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게 여기에 표시되는 초수만큼 셔터를 열어놓고 있겠다라는 뜻이어서 장노출 촬영할 때 내가 디테일하게 얼만큼 열어둘지를 미리 설정하고 촬영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편한 모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LT 모드일 때만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고, 평소에 이제 A 모드에서는 A 모드 두신 다음에 제가 셔터를 한번 반 눌러볼게요. 자, 반 누르면 이 3이라는 건 이제 몇 번째 장을 찍고 이제 카운터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 카운터 지금 몇 장 찍고 있지? 이렇게 궁금하시면 항상 이렇게 반 셔터 눌러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필름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필름은 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열고 얘를 한 번에 혹시 쑥 빠지지 않는다면 얘가 이렇게 좀 살짝만 좌우로 흔들어가면서 빼면 좀 잘 빠지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게 이제 딱 필름을 넣기 위한 상태. 그리고 이 레버가 대감기가 끝났다면 필름을 넣을 때는 아래로 내려와 있어야 됩니다. 필름을 제가 지금 이제 남아있는 필름이 플라스틱 매거진 필름밖에 없어서 이제 이걸로 넣어볼 건데, 이 필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도가 인식되지 않는 필름이기 때문에 넣어서 이제 확인해보면 감도 인식이 안 된 걸 또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여기에 필름을 이게 한 번에 역시 쑥 안 올라간다면 이게 조금 돌려가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확인하신 다음에 끝을 여기 홈에다가 넣는 건데요. 아이고. 자, 홈에다가 넣는 건데 이 홈이 가끔 뒤로 넘어가 있거나 가려져 있거나 이러면 이제 손으로 얘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렇게 홈이 돌아오게 되거든요. 흰 색깔 세모 3개 있는 부분 그 안쪽으로 넣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필름의 끝을 구멍 안쪽으로 이렇게 넣고, 그 설명서에는 이 필름의 끝을 뭐 이만큼만 넣으면 된다, 뭐 이만큼 넣어야 된다, 뭐 그런 그림으로 사실 나와 있긴 한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카메라들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안으로 넣으면 이 구멍 어딘가에 딱 걸리는 게 있어서 얘가 다시 빠져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얘가 걸려져 있는 건 없이 그냥 쑥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적게만 넣으면 얘가 레버를 감을 때 필름이 쏙 빠져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뭐 너무 많이는 밀어 넣진 않아도 조금 안전할 정도로 밀어 넣어 주시는 게 좋고, 이제 그 상태에서 그냥 뚜껑을 닫는 게 아니라 한번 와인딩을 해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잘 보시면 셔터가 위로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을 때는 와인딩 레버가 움직이지 않고 셔터를 눌러야만 돼요. 그래서 이제 와인딩 레버를 움직이려면 반드시 셔터가 버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와인딩을 한번 해보면, 여기를 한번 보시면, 지금 잘 보시면 얘가 이렇게 뒤로 돌아와서 필름의 뒷면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상태가 롤라이 3호에 익숙하신 분들은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필름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게 제대로 들어간 건가?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게 아주 잘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닫고요. 여기 톱니바퀴에 필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한번 감아보면 거의 들어가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뚜껑을 닫아 볼 건데요. 아까 제가 앞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뚜껑을 닫고 열고 하는 게 생각보다 스무스하게 쑥쑥쑥 되지 않는 게 조금 불편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근데 필름이 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에 필름의 두께만큼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뚜껑이 조금 더 뻑뻑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정확하게 아기를 맞춰서 올린 다음에, 자, 지금 잘 보시면 제가 올리려고 했더니 안 올라가죠. 자, 그러면 어디에서 걸렸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잘 보시면 얘는 여기가 걸려진 것 같아. 그러면 좀 여기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 조금 남아있죠? 역시 눌러서 이렇게. 자, 이렇게 넣어주면 뚜껑이 생각보다 되게 잘 들어가기 때문에 이 뚜껑에 대한 이슈는 조금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넣은 다음 얘를 내려주겠죠. 자, 이게 닫아지면 필름이 뚜껑이 제대로 잘 닫혔다는 뜻. 그리고 이제 만약에 꺼져 있었다면 이렇게 다시 한번 딱 키셨을 때 제가 셔터를 반을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2라고 뜨는 게 정상이에요. 자, -2는 실제로는 뭐 -2컷이라는 건 없죠. 이제 -2는 뭐냐면 처음에 앞에 몇 장은 빛에 노출됐으니까 날아갈 수 있다는 거를 감안해서 카운터를 일찍 시작하게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카운팅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이 컷은 안 나올 수 있지만 이 다음 컷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컷부터는 촬영이 돼요. 그래서 이 카운팅을 너무 왜 이게 마이너스 1이지? 뭐 마이너스 2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ISO를 보셔야 돼요. 이제 필름을 넣자마자 사실 ISO를 먼저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ISO를 딱 돌려봤더니 반셔터를 눌러보셔도 돼요. 이제 ISO를 눌러봤더니 100이라고 나오죠. 근데 저는 400 필름을 넣었거든요. 제가 넣은 필름이 감도를 자동으로 인식하지 않는 필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도를 400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자, 감도 맞추는 방법은 ISO 세팅에서 앞쪽에 있는 타이머 버튼을 눌러주시면 숫자가 변하거든요. 그래서 400으로 맞춰놨다면 이제 400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를 안 쓸 거라면 이렇게 줄이 찍 그어진 부분으로 좀 옮기고 그리고 이제 계속 촬영을 해서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촬영을 다 했다면 이제 계속 숫자가 올라가겠죠. 근데 우리가 필름을 넣기 이제 뚜껑을 닫기 전에 필름을 이렇게 연 상태에서 만약에 저보다 좀 더 많이 감아 보셨다면 한 번, 두 번 해보시고 또 닫고도 2번을 더 해야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카운터가 한 34쯤에서 필름이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내가 연 상태에서 얼마나 많이 감아봤냐에 따라 이제 실제로 필름이 남은 장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36장짜리 필름을 넣었는데 왜 34에서 끝나냐고 전화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로 그게 이제 필름을 넣어서 닫기 전에 조금 더 많이 감아보신 분이나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실제로 36까지 찍었다면 38장을 찍은 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멈춘다면 34 정도에서 멈춘다면 그건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 내가 필름을 앞쪽에 그만큼 뺐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그냥 대감기로 바로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찍다가 카운터가 다 됐다라고 하면 이제 대감을 때 기억나시죠? R 방향으로 옮기고 그리고 바닥에서 이제 화살표 방향대로 이제 이를 돌려주면 여기 홈이 처음에는 안 맞아 있다가도 이렇게 돌리다 보면 딱 맞아지게 돼요. 이 상태에서 돌리면 이제 이게 되감는 과정이거든요. 자, 되감을 때 조금 뻑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뻑뻑한 게 만약에 많이 힘드시면 이렇게 돌리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좀 돌리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리다가 다 감아지면 손의 느낌이 확실하게 오거든요. 그때는 이제 지금 제가 너무 끝까지 감진 않을게요. 이따 영상 하나를 더 찍어야 돼가지고 자, 그렇게 한 상태에서 열어보면 이제 필름만 남아 있을 거예요. 끝까지 돌린 다음에 필름만 남아 있을 때 필름을 빼서 현상수에다 이제 맡기시면 되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새로 이제 필름을 넣을 때는 반드시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중요한 과정들은 모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전반적인 그 처음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작법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다음 영상으로는 제가 좀 많이 받고 있는 질문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슈들이 보고가 된 것들이 있어요. 그 이슈들을 어떻게 내가 좀 대응하면서 혹은 이제 조금 더 편하게 그걸 이렇게 보완하면서 찍을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까지 제가 다음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여러 가지로 좀 호불호가 있는 카메라기도 하고 생각보다 또 만족스럽지 않게 이제 찍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잘 배워서 잘 찍으면, 그러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을 잘 조심하면서 찍으면 저 같은 경우는 결과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만족을 한 카메라 중에 하나거든요. 또 재밌는 요소들도 있고 또 카메라 자체도 너무 예쁘고 해서 또 잘 다뤄서 찍는다면 또 재밌게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제가 좀 많이 물으시는 질문들과 이제 이슈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